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는데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아내가 폭력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자, 홍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을 했습니다. 한 베트남 부부에서. 그렇습니다. 부부인데 이제 한국인 남성, 베트남 여성인데요. 이 사건 왜 주목받았냐면요. 2016년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부터 이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처음에 부부싸움을 해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뺨을 때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폭행이 계속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취업을 해서 아내가 그때부터 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출을 하거나 해서 다툼이 이어졌는데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또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협의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냈어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하지 말자면서 다시 좀 다투는 과정에서 아내의 배와 머리를 발로 아이고야. 찼습니다. 아이고야. 심지어 흉기를 양손에 들고 나와 앞으로 같이 잘 살든지 안 그러면 오늘 같이 죽든지 그러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듣기만 해도 이거 예사롭지 않은 상황 같은데요.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편의 폭행, 아내가 유발했다. 자, 이 기자,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그게 법원의 얘기를 하면서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는 1, 2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내가 폭력을 유발했다는 취지로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아내가 약속한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남편의 폭행은 아내의 잘못으로 유발된 부부싸움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돼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 또 이제 남편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2심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야, 이거 참. 아니, 변호사님도 이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수임해서 진행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 짓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들리는데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판결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판결의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심 재판부에서는 아직은 두 사람 사이의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거는 실수했다고 믿고 싶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재판부가. 왜냐하면 왜 실수라고 얘기하냐면 재판부에서도 결론을 이거는 이제 형사재판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었잖아요. 형사재판에서 이미 남편은 상해하고 협박으로 유죄 처벌을 받은 겁니다. 유죄인 거고. 다만 저런 폭력을 보였다는 이유로 이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아마 재판부에서 좀 사려 배려 깊지가 못했다. 마치 진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아내 잘못으로 맞은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문건들이 무난히 결론은 아니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었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씀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곡해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때리고 뭐 배도 발로 차고 심지어 흉기까지 들이대면서 같이 살래 아니면 오늘 죽을래 뭐 이랬다는 건데 이게 아내의 잘못으로 유발된 폭행이다. 소장님, 이건 네. 좀 여성의 입장에서 네. 이런 재판부의 판단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정말 좀 너무 가부장적인 시각이고 또 베트남 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문화적으로 차별화된 느낌도 혹시 선입견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가 좀 안 되는 판결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때리고 흉기까지 들여댔으면 가정폭력이잖아요. 근데 예. 어떤 것으로 가정폭력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가라는 지금 일단 질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갈등의 이유가 아내가 외출하고 귀가 시간을
어겼다? 이런데 이게 어른 대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걸렸어요. 그쵸? 귀가 시간. 맞을 이유인가요? 네. 네. 무슨 아내가 남편의 지금 소유물도 아니고 예전에 무슨 조선시대 얘기도 아닌 것이 예,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귀가 시간이 뭐 했다고 나서 이게 자 그런데 말이죠 홍 기자. 자 1심, 2심 다 그렇게 비슷한 분위기로 갔어요. 마지막 대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대법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되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다. 판단을 정반대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주고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건데요. 일단 내용 보면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양손에 흉기를 대고 협박했다고 했는데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고 그러면 폭력 행사 때문에 애정과 신뢰가 상실됐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됐든 폭행은 안 된다, 폭력은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다들 의견을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 자, 대법원에서는 이 원심이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호사님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민법에 우리 법은 아무 때나 이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무슨 사유로도 협의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질 사유로 6가지를 정해놓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상담할 때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 조항 중에 하나가 3호예요. 각자 심히 부당한 대우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 그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야 부당한 대우일까요? 상당히 그렇죠. 좀 포괄적인 개념이네요. 네, 굉장히 포괄적이기도 하고 서로 감정에 어떻게 보면 기반을 두고 있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심하지만 또 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서운함이 쌓여가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싶지만 또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의 1, 2심에서 왜 그러는지 1, 2심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예. 이런 거예요. 우리 그 가정법원의 1심과 2심은 가능하면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쪽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못 견딜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 이게 범죄에 이를 정도에 예. 이럴 때 이게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하지 그냥 감정적으로 못 살겠어요. 내 뭐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뭐 제대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아요. 이런 정도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조차도 1, 2심은 너무 좋게 봤는데 대법원이 야 이건 아니야. 아까 우리 뭐 현명하신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하는 게 맞아라는 게 대법원이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소장님 뭐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없어요? 네, 저희 이제 상담실도 부부 상담을 많이 오시죠. 그러면 일단 저희가 뭐 이혼을 하는 게 옳습니다, 안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가급적 가정이 평화로워야 개인도 평화롭고 아이들도 좋기 때문에 가급적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거나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바로 가정 폭력이 있는 가족이에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이 가족을 꼭 유지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폭력이 있으면 그 개인과 부인과 폭력을 휘두르는 자와 폭력을 당하는 자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많고요. 그게 개선의 노력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사실은 이혼이 더 그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보통 내가 애 때문에 참고 산다 하는 그런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보다 그냥 아빠, 엄마 이렇게 혼자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그 주의력, 학습력이 더 높았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짜 막 싸우는 부모, 뭐 진짜 폭력, 가정 폭력이 있는 그런 부모 가정 환경에서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갈라서서 이혼을 해서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어쩜 뭐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마다 조금 더 아주 면밀하게 봐야 할 가능성이 그 문제가 되는 거지만 사실 아이들이 매일 막 아빠가 때리고 엄마가 맞고 이런 데서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어떤 집중력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차라리 불안감이 없는 환경이 더 안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